오늘이 2월 17일입니다. 이른 봄에 첫 수확하는 첫물 부추는 사위도 안 준다라는 말이 있듯이 영양가도 높고 맛도 좋아서 보약이다라는 의미이지요. 그 좋다고 소문난 첫물 부추를 먹기 위해 오늘은 이걸 해주겠습니다. 부추는 한번 심어 놓으면 다년생 작물이라 한 자리에서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는 계속 배에 먹기만 하면 되는 참 매력 있는 작물입니다. 겨울에는 마치 죽은 듯 있다가 벌써 새싹이 조금 올라오는 게 보이죠? 부추는 추위에 강해서 웬만하면 얼어 죽지 않습니다. 새싹이 올라오기 전에 지금쯤이면 되겠네요. 겨울에 말라 죽은 마른 잎들, 이걸 건물이라고 하나요? 마른 잎들은 뜯어내 버려야 됩니다. 저는 이미 뜯어졌기 때문에 깨끗하지요. 왜냐하면 이런 마른 잎들이 있으면 벨 때 가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작년에도 배 먹고 나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엄청 배 먹었죠. 요 조그마한 면적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죠. 그야말로 무한리필이었죠. 혹시 심지 않으신 분들은 금년 봄에 부추 모종을 사서 한번 심어 보시지요. 아니면 부추는 심어 놓으면 분할을 하기 때문에 한 주당 보통 5 내지 10개의 줄기가 뿌리에서 생장하면서 가지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가 늘어나서 빽빽해집니다. 그러면 뽑아서 분갈이 하듯 포기를 나누어 심게 되는데, 그때 그걸 좀 얻어서 분갈이 하듯 포기 나누기를 해서 심으면 모종을 심는 것보다 바로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지요. 이렇듯 부추는 다년생 작물이지만 다른 작물들은 심을 때마다 밭갈이를 해서 밑거름을 충분히 넣어주는데, 부추는 이미 심겨진 거라 밭갈이를 해서 밑거름을 넣어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위에다 그냥 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추 뿌리가 자라는 특성이 밑으로 계속 깊이 뻗어가는 것이 아니라 겉면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오히려 분할을 계속하면서 1년생 뿌리는 나무처럼 굳어지고 그 위에 다시 새로운 뿌리가 나면서 줄기가 분화되고, 이걸 반복하면서 뿌리는 해마다 조금씩 위로 올라오면서 자란다는 특성을 이해한다면 뿌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정도는 복토, 즉 흙이나 퇴비를 조금 돋아줘야 한다는 거지요. 요걸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흙을 돋아줘야 한다는 내용은 이미 여러 번 다루었으므로 오늘은 그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부추 뿌리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잎이 넓적한 부추를 만들려면 흙을 돋아줘야 하는데, 흙을 돋아주는 건 요게 상토고 이게 포대퇴비입니다. 상토를 2, 포대퇴비를 3의 비율로 혼합해서 사용할 겁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대략 2 내지 3cm 정도로 흙이나 또는 퇴비를 돋아주면 되지요. 흙을 돋아주는 의미도 있고 해서 상토와 포대퇴비를 섞은 것을 위에다 뿌려줍니다. 물론 소똥그름을 주면 좋은데 조금 재배하면서 소똥그름을 구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런 포대퇴비를 사용하지요. 포대퇴비를 사용할 때는 잘 부숙된 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저는 포대퇴비를 받아오면 이렇게 쌓아놓고 빗물과 햇볕을 보지 않게 해놓고 1년을 묵힙니다. 포대퇴비에 보면은 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요 구멍을 뚫어놓은 이유는 가스가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뚫어놨거든요. 그래서 요 구멍 속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잘 덮어놔야 됩니다. 요게 이번에 받아와서 이렇게 쌓아놓고 내년에 사용할 거고요. 여기가 1년을 묵힌 겁니다. 이걸 사용할 건데 이게 포대퇴비죠. 퇴비의 냄새는 나지가 않네요.
이게 상토를 2, 포대 퇴비를 3의 비율로 혼합한 거거든요. 이거를 뿌려주겠습니다. 왜냐하면 냄새나는 퇴비를 사용하면 부숙이 덜 된 것이고 흙 속에서 부숙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작물 뿌리에 피해를 주기 때문이고, 특히 냄새나는 퇴비는 고자리 파리 같은 파리가 냄새를 맡고 날아와서 알을 낳으면 마치 구더기 같은 고자리 파리 유충이 뿌리를 마구 갉아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대탭이라고 해도 냄새가 나지 않은 잘 부숙이 된 것은 묵히지 않고 바로 사용해도 괜찮고요. 이렇게 퇴비를 줬다고 해도 몇 번 배 먹고 나면 이 그름의 효과는 떨어지기 때문에 또 퇴비를 주거나 나뭇가지 태운 재를 주거나 아니면 그때에는 배고 나서 바로 깻묵 액비를 준다거나 아니면 물비료를 주면 계속 배 먹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배 먹으면은 뭐 일주일 단위로 막 계속 배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 먹고 나면은 요 배 먹은 자리에 깻묵 액비를 주거나 아니면은 요소하고 황산칼리를 물에 타가지고 물비료를 한번 줘도 되고, 그렇게 해놓으면 잘 자랍니다. 이렇게 그냥 뿌려주고 있습니다. 풀이 있으면 풀은 먼저 뽑아버려야겠지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뿌리겠습니다. 원해용 상토하고 포대퇴비를 혼합해서 다 뿌렸습니다. 두께는 대략 한 2 내지 3cm 정도 두께로 해주면 되거든요. 다 뿌려놓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잘 자랄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물을 한번 뿌려줄 겁니다. 물을 줄 때 이건 미생물인데 100대 1로 혼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미생물이 없으면 그냥 물을 뿌려주면 되고요. 바실러스균의 미생물인데 요 미생물의 색깔이 마치 제가 깻묵 액비를 만들어 봤을 때 발효가 잘 됐을 때 요런 색깔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냄새도 깻묵 액비 냄새하고 비슷하고요. 물을 줄 때도 물은 이런 빗물이 좋거든요. 가능하면 이런 빗물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요 빗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고, 이왕이면 빗물이 더 좋다라는 거고요. 다 뿌리고 나니까 마침 비가 옵니다. 퇴비 뿌리고 난 다음에 비가 오면은 멋지죠. 일부러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안 줘도 되니까, 좀 많은 비가 오는 게 아니니까 뭐 이러면 안성맞춤이죠. 근데 미생물을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약간은 뿌려주겠습니다. 지금 오다가 또 살짝 멈추는데 요 미생물을 탄 건데 뿌려주겠습니다. 그냥 물조리에 타가지고 뿌려줍니다. 퇴비를 뿌려줬다 해서 이 퇴비 자체를 작물이 먹는 건 아니죠. 이 미생물을 넣어주게 되면은 미생물이 분해를 해서 퇴비 속에 있는 좋은 영양분들을 미생물들이 배설하는 배설물 속에 이온화되어 있는 영양분들을 작물이 물을 흡수할 때 물 속에 녹아 있는 이온화된 영양분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생물을 넣어주는 거고요. 미생물이 없다면은 안 넣어줘도 됩니다. 부추 재배할 때 참고할 사항이, 여름 오늘이 9월 4일이니까 8월 말쯤에 딱 배버리면 될 것 같아요. 부추꽃도 올라오고 막 하는데, 부추의 생육은 봄과 가을은 잘 자라지만 여름에는 쇠퇴합니다. 여름에는 섬유질이 많아서 질겨서 식감도 안 좋고, 꽃대가 올라오고 꽃대를 잘라주면 9월부터는 엄청 잘 자랍니다. 여기 막 배버렸던 곳이죠. 지난주에 배버렸던 곳입니다. 꽃이 막 피고 막 이랬었죠. 꽃이 피고 이래가지고 이제 억세서 못 먹거든요. 지난주에 배버렸는데 다 배버리고 다시 올라온 게 이거거든요. 딱 일주일 만에. 왜냐면 그래서 여름 동안에 어쩔 수 없이 조금 키워야 이런 줄기들도 굵어지거든요. 계속 배 먹으면은 뿌리와 이게 약해지기 때문에 한 번씩은 키웠다가 싹 베버리고 계속 또 배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줄기들이 좀 굵어졌잖아요. 많이 굵어졌거든요. 한 번씩은 그렇게 해서 또 키워야 됩니다. 너무 막 계속 배 먹는 것보다도. 오늘이 9월 4일이니까 지금서부터는 일주일마다 계속 배 먹을 수 있겠죠. 오늘은 맛있는 천물 부추를 먹기 위해
부끄럼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